자 보세요. 우리가 누웠을 때 힙이에요. 힙. 이게 힙 껍데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기가 대둔근이에요. 대둔근. 근데 한 층을 타겟팅해서 넣는다라고 말하는 병원이 몇 군데가 있는데, 자 봅시다. 그럼 근육층에만 넣었어요. 근육층에만 이렇게 필러를 넣었단 말이에요. 힙을 근육층에만. 그러면 이 제일 두껍게 깔린 데는 이렇게 솟아오르겠죠. 근데 필러가 안 들어간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놓아도 되고. 근데 저는 어떻게 까냐면 근육층은 당연히 깔고 이렇게 다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엉덩이가 제일 튀어나와야 되는, 옆에서 제일 튀어나오는 지점까지 빈 공간이 없이 다 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지도를 보면 등고선 있잖아요. 제일 넓은 저변부는 이렇게 넓게 깔고 제일 높은 산봉우리는 등고선이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있죠. 그렇게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부위를 만져도 이질감이 없고 밀도도 동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끈한 거예요. 근데 한쪽만 그렇게 넣는다? 그러면 우리가 근육층 위에 말고 피부 밑에 여러 조직들 겹겹이 있는데 걔네들은 필러를 못 만나니까 쪼그라들죠. 그냥 균일하지 못한 거예요. 한쪽만 튀어나오죠. 이렇게 한 층만 강하게 넣으면 얘네들이 불룩불룩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힙으로 치면은 이 텀블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이 안에 내부 표면하고 쫙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필러는 각 부위 깊이마다 필러와 정상 조직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한쪽에만 몰빵해서 넣어 놓거든요. 특히 힙이나 가슴은 더 그래요. 그래서 고객들이 팔을 올리거나 옆으로 누웠거나 할 때 필러를 한쪽에만 넣고 한 층에만 넣으면 폭처럼 그렇게 보여요. 힙도 마찬가지고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고 탄력이 좋은 사람들은 힙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만 넣어도 겉으로 봤을 때는 이랬던 힙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흐물흐물한 힙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기만 넣었어요. 뭐 굴곡이 이렇게 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병원들이 내세우는 전후 사진에 힙이 길고 울퉁불퉁하고 처져 있는 전후는 없어요. 그러니까 힙이 여기가 미치고 허벅지, 허리 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길고 평평한 힙이 있어요. 어떻게 깔아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계속 깔아가지고 여기도 둥글게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층에 넣을 수가 없죠. 피부 바로 밑까지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근육에서부터 캐뉼라 팁이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다양하게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생 노가다인데 몸만 입는 게 아니고 미학적인 부분도 다 같이 가야 되니까 제가 비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주장하는 병원들이 저보다 CC당 비용이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힙 뭐 1000cc, 2000cc 하는 사람들이 시술을 받고 추가를 하시러 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원장님 이 정말 오래까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전 같으면 제가 예 열심히 몸 관리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요즘은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 그만둘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신체적으로 데미지가 굉장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바디 필러를 하는 병원 중에 자기가 1세대고 자기가 바디 필러 하는 병원들 다 가르쳤고 자기 이론만이 답이고 이렇게 보통 원장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고객이 해줘야지 자기 주둥이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할수록 꼭 자기 포장을 자기가 해요. 제 고객들 자피룩이나 이런 거 한번 서칭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 좋게 써달라 얘기도 안 해요. 어떻게 좋게 써달라고 해. 시술 개떡같이 해놓고는. 그래서 바디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얼굴 컴플렉스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얼굴은 요만하잖아요. 바디는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습니다.